못해도 80%의 종목들은 다 저기 안에 포함이 될 것이다. 급등하는 조건들이 다 저기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추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캔들과 이평선에 대해서 진짜 볼 것만 볼 것 본다 라는 컨셉으로 저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제 접했을 거고, 이제 캔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뭘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딱 그것만 저희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캔들이라는 것은 양초죠, 양초. 그래서 양초 모양을 갖고 있다 해서 캔들이라는 것을 갖고 왔고, 캔들에는 이제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모양을 살펴보면은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양봉이라고 기준을 했었을 때, 빨간색 봉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시가가 여기에 있고,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 그래서 시가에서부터 주가가 시작을 해서 상승을 했다가 눌려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캔들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에서 봐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이 어땠는지, 과거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캔들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캔들에서 시가, 종가,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것, 장중에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볼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캔들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거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도지의 캔들, 요놈의 모습, 그리고 망치형, 이거, 그리고 아까 우리 캔들 모양에서 봤었던 삿바형, 딱 이 세 가지만 놓고 우리는 이제 그 캔들의 모습들을 살필 겁니다. 다른 것들 캔들을 봐야 되는 거야, 장대 양봉, 가득 찬 봉,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관찰을 해야 될 캔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다른 것들의 모양이 나오면요, 이런 것들이 못해도 80% 90% 이상일 거니까 여기들 안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캔들이라는 것을 도지, 그리고 망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양봉이죠. 그리고 여기도 양봉일 때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주가가 결국엔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도지는 뭐냐면은 다른 게 없어요. 즉 시가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가 마감을 하는 경우, 또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시가에서 마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도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 도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도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적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도지라는 것, 별은 또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변곡, 다시 그 추세를 전환하는 신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도지라는 것은 항상 고점에서는 급락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또 저점에서는 급등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부가적인 것이 한 가지만 들어간다면은 정말 좋은 캔들이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지의 캔들들을 보시면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어떤 캔들들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들을 살펴보면은 도지 위에 뭔가 캔들이 작은 뒤에 변동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캔들이 계속해서 커졌다가 갑자기 작아지니까 왜 갑자기 캔들이 커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세비캔 같은 경우도 캔들이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우리가 파동이라는 것도 성질 자체가 발산을 했다 수렴했다, 발산을 했다 수렴했다,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오늘 한국 맥널티도 변동성 나타났다가 캔들을 줄였다가 변동성 나타났다가, 그죠?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큰 캔들 만들었다가 캔들을 줄이고 변동성, 그죠? 지아이텍 같은 경우도 캔들을 컸다가 줄였다가 변동성, 미래컴퍼니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캔들이 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캔들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그러니까 수량과 발산이 이곳에 존재하구나,
캔들도 똑같다. 결국에는 발산이 됐던 것이 수렴이 되기 위해서는 캔들이 작아져야 되고, 그래야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다 돌려보시면은 큰 캔들이 항상 작은 캔들 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캔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사실 도지라는 캔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캔들뿐만 아니라 이런 잠자리 형태,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도 보일 거예요. 네, 이 작은 캔들을 저는 다 도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도지의 캔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 망치형과 삿발형, 어떻게 보면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꼬리가 밑에 달려있고 위에가 달려있고 딱 이게 의미인데, 이것들은 어떤 신호를 또 알려주는 거냐면 급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캔들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삿발형 형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캔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변동성이 나타나고, 정말 좋은 예로 오늘 지금 바로 보고 있는 뭐 세화 특수관 같은 경우도 삿발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즉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캔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발산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다른 종목들도 다 그렇다라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나타나고 캔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빵치형의 형태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제가 총 3가지의 캔들만 여러분들은 보면 된다. 그럼 다른 캔들들은 배제하면 되나요? 네, 배제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강의라는 것, 주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에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강의들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준들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확신을 갖고,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기준들을 세워 나가실 거고, 그 기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비중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3가지의 캔들, 딱 그것들만 보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신다면은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나는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캔들 내에서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즉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식들만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당장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제가 캔들만 보고 거래를 한다면은 뭐 확률이 엄청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캔들만 보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면은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자동 매매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캔들들을 보자 이거예요. 캔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세력들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캔들의 신뢰도는 낮다. 하지만은 신뢰도가 낮은 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그 3가지의 캔들들에 집중을 하고 거래를 한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캔들 부분은 딱 이것만 봅시다. 캔들은 도지 형태, 도지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 도지의 한 묶음, 그리고 망치의 형태, 그리고 삿발 형태, 딱 이 3가지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한번 다 살펴보세요. 어떤 종목이더라도 이 캔들 내에서 벗어나는 주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캔들은 이 3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갈 것은 이평선이에요. 자, 이평선도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저는 보여드리기보다는 딱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좋지 않고 시장의 하락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역배열에 있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떤 주식들을 거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내가 이게 저점이다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었을 때 신저가로 가는 주식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추세적인 거래거든요. 그럼 추세적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평선이라는 것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가격들의 평균값을 이은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5일선이 있고 11선이 있고 뭐 61선이 있고 뭐 121선이 아마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이은 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이 1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값을 이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평선들이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상향을 하고 있을 것이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 우하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짧으면 짧을수록 변동성이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형태로 계속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트로서 그냥 설명하자면은, 1호원이란 주식은 어쨌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느냐, 최근에 2021년도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의 그 이평선들을 뭐 가령 뭐 61선, 이 빨간 선을 한번 보면은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중간중간에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고 있지만은 선 자체는, 이평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뭐 횡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일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는 하락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꺾여서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거래를 해야 될 주식들을 정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떤 주식들만 하면 되냐면은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는 주식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은 이평선이 상승을 해 나가면서 수렴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발산을 할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네, 그런 주식들을 한번 보면은,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의 급등을 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은 수렴하는 형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살펴보면은, 한국정보통신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캔들 하나를 가지고 상한가 하나를 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평선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 되냐면은, 한 가지는 수렴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그냥 정배열되어 있는 주식을 보자. 네, 이평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까 5일선도 있었고 11선도 있었고 61선도 있고 뭐 121선, 1000일선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단기 곡선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오늘 급등했었던 주식들을 한번 보면은, 뭐 세비캔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세비캔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살펴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다. 11선을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 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되어 있네. 그죠?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구나. 게다가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상향을 만들면서, 네, 정배열에다가 수렴이 되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아까 첫 번째 설명했었던 캔들을 접목을 시키면 돼요. 내가 여기서 수렴이 되어 있고 정배열이 되어 있다. 수렴이 되어 있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데 캔들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원했었던 캔들이 나타나고, 뒤에 이러한 도지의 캔들들이 나타났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에다가 뭐 부가적인 게 더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을 거예요. 확률적으로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네, 그렇지만 오늘 배웠던 내용이 캔들하고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목을 시킨다면 좋을 거예요. 자, 이평선에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로 나는 모르겠어.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해도 1001선이라는 이평선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이평선을 설정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렵죠. 그냥 선을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평선을 설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1000을 입력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평 종류를 지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지수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최근의 주가를 더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쓰신다면은 1001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캠트로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도 1001선 위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났고, 그 전에는 1001선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다가 올려놓고 변동성을 만들고, 지금 같은 경우도 1001선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식들도 한번 볼까요? 한국정보통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났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9,000원짜리에서 뭔가
변동성이 막 확 나타났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눌림목자리가 9,000원짜리잖아요. 그죠? 9,000원 상승했었을 때 변동성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가격의 지지가 나타나고 쭉 밀어 올렸잖아요. 그죠? 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이상하게도 왜 그 자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천일선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구나.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적어도 천일선 위에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평선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캔들이 작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세 가지,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거나 정배열이 되어 있거나 거기서 이제 천일선 위에 있는 주식들만 거래를 하면은 적어도 내가 거래를 할 만한 주식들은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로 종목들이 그랬는지. 자, 뭐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었지만 앞전 파동을 살펴보면은 어쨌든 천일선을 터치를 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적어도 주식이 주가의 변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날 때는 올라가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자. 자, 그러면 좋은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밑에서 변동성이 한 10%대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천일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는 매수를 또는 매매를 하지 말자 이러는 주의예요. 적어도 올라가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얘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 신고가 주식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뭐 시장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주식들이 잘 가고 있으니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네, 정배열 주식들을 한번 해보자. 뭐 대성 하이텍 신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래하기 어렵겠죠? 네, 못해요. 자, 이루원을 한번 볼게요. 이루원 같은 경우도 천일선을 어쨌든 뚫고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적어도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들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죠? 자, A프로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역배열이죠. 아까 저희가 이평선에서 봐야 되는 것들 정배열만 보자. 수렴이 되어 있느냐? 얘는 단기 대응할 때 접근하면 되겠어.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그 매매를 할 때 손해는 안 보른다. 거래를 하실 때. 자, BH 같은 경우도 결국엔 계속해서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죠. 오늘 신고가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주식들을 거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은 성공한 거예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천일선 밑에서 놀고 있다가 2020년도, 2021년도 애플과 관련되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일선 밑으로 갔다가 최근 천일선 위로 올려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캔들이 뭐가 있었죠? 도지가 있었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삼성공조 같은 경우도 급등을 만들었다가 눌림목이 만들었는데 얘가 왜 큰 캔들을 만들고 있지? 뭐 특이점이 있느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천일선에서 뭔가 변동성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작은 캔들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조건들을 이제 뭐 공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그 세 가지의 캔들에다가 이평선의 조건만 추가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종목들을 추려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죠? 천일선 밑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잖아요. 얘 같은 게 아마 천일선 밑에 있을 거야. 얘는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단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라와 있는 주식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 못 보는 거죠. 네, 못 봐요. 덕산네오로스 못 보죠. 조금 더 올려내야 되잖아. 올라놓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직 1000일이 안 된 주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보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볼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은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태강이란 주식도 계속해서 천일선 밑에서 놀고 있다가 천일선 위에 안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것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천일선 위에 있는 주식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천일선 위에서 놀고 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하나의 조건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가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거나 정배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건부에 맞다면은 또 하나의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내가 이걸 더 들고 있어도 되겠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있지 않구나. 그럼 비중 조절이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방금 주식도 그랬고 지금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식들을 살펴보면은 천일선 그 밑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난 거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만들어냈지만 천일선 밑에 놀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보기 어려운 거죠. 보라티알이라는 주식은 최근에 거래를 해볼 만한 건가요? 라고 했었을 때 네, 천일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캔들도 어제 도지 캔들이 나왔고 오늘은 삿바형 형태가 나왔네. 그러면 아까 조건부가 캔들도 맞고 이평선도 맞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서 이 주식이 매집까지 잘 되어 있다면은 그때는 기간 투자를 하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매집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추세적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캔들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일 로보틱스라는 주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는 1000일이 안 된 주식이에요. 근데 왜 상한가 전에 이 주식을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캔들이라는 거예요. 이평선에 걸쳐 있고 그죠? 캔들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단기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주식들을 분석을 해 나가면은 내가 거래해야 될 주식이 있고 거래하지 말아야 될 주식들이 이제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은 피할 수 있냐면은 적어도 내려가고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캔들과 이평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영상은 여기서 일단은 녹화를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